안녕하세요. 1월 23일 일요일 HLB입니다. 오늘은 어느 주주분께서 매수하는 법보다 매도하는 법 좀 전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매도법, 주식의 매도법은 아트라고도 합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이 매도법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루어 드리고 한번 하고 싶었는데요. 너무나 광범위하고 사람마다 수익률의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매도는 매수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어렵다는 것이 바로 욕심으로 기인하는 것이고요. 그 욕심은 각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도는 매수보다 훨씬 어렵고, 그래서 매도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유튜버라든지 책이 없습니다. 제가 2000년부터를 최근 5년 전까지 매도법으로 매도에만 관한 전념적으로 전담으로 매도에 관한 주식에 관한 책은 저는 딱 한 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은 아마도 2002년 3년 정도에 출간된 것이고요. 그 나머지에 있어서는 매도만 전적으로 다룬 책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일목균형표를 이용해서 또는 MACD, 스토캐스틱, 또 RSI, 윌리엄 지표 등등등 모든 지표 또는 저항, 지지 또는 캔들 또는 시초가의 기준 매매 또는 이동평균선의 매도, 캔들 매도, 추세 매도 등등 그 가지수가 천차만별입니다. 역시 매수 방법도 마찬가지지만 매도에 관한 방법은 더욱더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일단 잠시 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를 전해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0가지 정도 아니면 20가지 정도만 고려를 해서 매도법을 다뤄볼까도 했는데 잠시 후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먼저 베트남 보건부의 나노코박스 승인 지연 이유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해서 한 번 정도 편안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트남 보건당국이 자국의 코로나19 나노코박스의 승인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현재까지 있는데 이는 베트남 약학법 규정 때문으로 표리된다라고 이렇게 새롭게 또 하나 올렸네요. 지난 1월 19일 베트남 보건당국 홈페이지에 게재된 약학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나노코박스는 약학법 86조 사망의 문제로 백신의 사용 승인이 지연되는 것으로 파기됐는데 그럼 이 약학법 86조 사망의 문제가 뭐냐? 그러한 보고서는 나노코박스의 사례를 예로 들며 베트남의 경우 코로나19 전염병 초기 단계에서 지역사회 감염 건수가 낮았다. 임상연구 설계에 따르면 임상이 진행되는 지역에 특정한 비율의 감염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나노코박스 임상 3상은 그 시험 효과를 평가할 만큼 충분한 감염이 존재했는지를 평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학법 규정 때문으로 승인이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말인지 막걸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랍니다. 참고만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어저께의 13시간 전인데요. 놀이파라고 하는 이제 우리 구독자님께서 세로이님 사는 법보다 파는 법을 말해주세요. 주린이들은 미련맞게 들켜쥐고만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참 이 부분은 어려운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또 이 매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글로벌 시장 그리고 당장 내일 오스템 임플란트의 실질 심사로 인해서
상장 폐지까지도 논의될 수가 있는 그러한 이번 주 최대 목요일까지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극대화될 가능성은 다분히 높습니다. 일단은 주식 매도법에 대해서 제가 쓴 책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이 서두만 잠시 언급을 좀 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자 누구나가 겪는 일이지만 매수보다 매도 시점을 잡는 일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 시점을 잘 잡는 사람은 주식 1단, 매도 시점을 잘 잡는 사람은 그보다 높은 주식 3단, 그리고 매도 이후 쉴 때 쉴 줄 아는 사람이 주식 9단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읽은 책 중에서 주식을 팔고 한 달간 또는 3개월 정도는 그 주식을 들여다보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금하죠. 내가 잘 팔았나? 팔았는데 주식이 오르면 화병이 납니다. 주식이 팔았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쾌재를 부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10% 20%가 가격이 조정이 되면 차익 물량까지 또 매수를 하게 되고 그 시점부터 주가가 또 하락을 하면 큰 손실로 또 이어지죠.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HLB 식구님들은 수십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도 다수 계시지만 주식을 최소 몇 년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러한 경험을 있으시리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왜 이리도 매도 타이밍 포착이 어려운 것일까? 그것은 사람의 심리 때문, 즉 욕심입니다. 그리고 매매 원칙이 없거나 매매 원칙이 자기 원칙을 정했을지라도 자기 합리화로 조금만 더 이번은 그렇지 않을까? 저러면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유동적인 그러한 마음, 원칙을 정했으면 정한 대로 하면 되는데 혹시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손실로 이어지죠. 이제 손실 매도 습성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은 오로지 매도의 기법을 익혀서 매도 신호가 나올 때 이러이러한 설정, 저항선에서 일부 매도, 지지선에서 매수, 고점에서 5일선이 종가상 기준으로 5일선이 무너졌다. 데드크로스다. 매도, 몇 프로 매도, 10% 매도, 전량 매도 이렇듯 매도 기법으로 원칙을 세워서 매도 신호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던지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정답입니다. 정해진 원칙에 도달을 하게 되면 기계적으로 하는 그런 습관이죠. 사심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는 아트라고 하고 욕심을 피우는 데 있습니다. 주식 매도법에 제가 키워드는 욕심을 버리고 상상하지 마라. 세력이 누른다. 주가가 밀리게 되면 세력이 아직 매집을 덜 했나? 뭐 이렇게 되고요. 또 고점에서 일부 조금 밀리게 되면 개미들을 떨구려고 하는가? 이렇게 상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주식은 있는 대로 시장 원리에 순천자 흥하고 역천자 하늘의 뜻 시장을 거역하는 자는 역천자 망한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돈을 잃지 마라. 주식 매도에 제가 몇십 년 하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면서 세 가지를 압축했는데요. 매도에 있어서는 욕심을 버리고 상상하지 마라. 돈을 잃지 마라. 그리고 그 원칙을 지켜라라고 했고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은가? 그러면 늘 복기하라. 성공했으면 성공에 대한 일지를 쓰고 실패했으면 팔았더니 더 오르더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코멘트를 달고 끊임없이 매매에 대한 복기를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매도 매수는 물론 몇 가지만 이제 서서히 하나씩 이제 앞으로 이것에 대한 것은 끊임없이 되고요. 그래서 채널의 주식 강좌란에 올릴까 말까 주주분들 식구님들의 그러한 건의라든지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다뤄볼까. 워낙에 방대한 내용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 현재 HLB만 보게 되면 매도 기법으로 해서 최근에 오를 때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까만 선이 5일선입니다. 5일선을 종가상으로 5일선을 하회한 적은 이때부터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요 시기부터 단 한 번도 종가상 5일선 이하 데드 나온 경우는 지속적으로 한 번도 물론 여기에 이곳에 파란 요 거래량이 있는데 종가는 이 5일선에 위에 있었고요. 그러면서 당대 양봉 이러면서 최초 종가상 5일선이 무너졌을 때가 바로 9월 8일입니다. 요 날이죠. 요 날. 그러면서 여기에 개파락이 시작되면서 장대 양봉으로 끌어올렸고 그러나 그곳의 거래량이 이때보다는 훨씬 더 적다. 그러면서 꾸물 하면서 결국에 며칠간 고점에서 기간 조정을 통한다. 거래량이 늘지 않고 그렇다면 이 고점에서의 상황은 누군가가 너 살 거야 그런다라면 아니 이만큼 올랐는데 산다고 그러면 이곳에서는 사고자 하는 사람보다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고 즉 저점에서 대략 60%, 70%, 80% 오른 상황에서 거래량이 줄면서 종가상으로 5일선 데드 나온 적이 여러 번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얼마 동안 지나면서 폭락을 맞이하는 이렇듯 하나하나의 이것은 저점에서 고점 어느 정도의 50% 또는 100% 이상을 상승했을 때 고점에서의 종가상 5일선이 매도하게 되면 매도하는 이러한 것은 아주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부분들이죠. 또한 캔들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매도하는 데 있어서 거래량도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고점에서 추가 상승하게 되려면 이 거래량보다 훨씬 많으면서 종가상으로 5일선 위에 주가가 있게 되면 아직 보류 또는 저점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보유 물량의 10%, 20% 차익 나머지는 지켜본다. 그러나 고점에서 거래량이 줄면서 5일선 데드크로스 나온다. 아래로 뚫고 내려간다. 일단 절반 매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매도법이 있게 됩니다. 일단은 제가 방금 전에 언급한 저점에서 고점까지 많이 상승했을 때 고점에서 거래량이 줄면서 5일선 데드크로스 더 이상은 수급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일단 몇십 프로 나는 30%만 일단 익절할 거야. 나는 50% 나는 전량 일단은 며칠간 더 지켜보자. 이렇게 각자 투자자들의 차익에 대한 매매 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매도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획일화된 모습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으신 유튜버라든지 또는 매도의 기법 그래서 주식 전문가들도 함부로 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드리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칫 매도해서 주가가 오르게 되면 욕 너무너무 많이 먹죠. 너 때문에 손실이 났다, 뭐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 최종적으로 돈을 벌어서 그 사람들한테 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차익을 많이 나면 돈을 보내지도 않을 건데, 손실만 나면 뭐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매도법이다라고 하는 건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캔들의 매도법, 이동평균선의 매도법 등등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 있어서 매도법도 있습니다. 차후에는 한 가지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는 거
또는 하락장에서도 매도하는 방법,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한번 주식 강좌에서 욕먹을 셈 치고 한 20여 가지 정도만 제가 다루어 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 한 10여 가지 정도는 여러 번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죠. 매도에 있어서는 기계적으로 던지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됩니다. 합리적인 논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절대로 그러한 습관을 욕심에 기인해서 매도하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많이 또 흘러가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썸네일에 이제 매도에 대해서는 차후에 지속적으로 제 채널에 주식 강좌에 제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 그리고 매도 책에서 발췌를 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할 것이고요. 한 10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매매 원칙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를 세웠다라고 보면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요. 본인의 투자의 매매법, 매도법이 좋다라고 하면 그것을 개발, 발전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도법은 자기 나름의 욕심을 비우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나는 10% 수익만 내면 팔 거야. 나는 최소 50%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매매하지 않을 거야 라든지,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현재 HLB는 이번 주 격동의 한 주가 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당장에 오늘 내일 24일 월요일에 오스템 임플란트 실질 심사에서 상장 폐지로 이어진다라면 또다시 1월 3일, 1월 13일, 14일처럼 코스닥의 종목은 폭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또한 미국 FOMC 금리를 통화 조절을 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결정하는 날이 바로 FOMC죠. 우선 올해 2022년 FOMC의 일정을 보게 되면 1월에는 이제 25일에서 26일, 그리고 3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있고 6월, 전반기는 4번, 그리고 하반기도 4번으로 이렇게 미국 FOMC 일정은 총 8차례에 있고요. 미국 FOMC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지칭하는 말이면서 그 부분은 이제 시중이 얼마나 화폐를 시킬 것인가, 통화 공급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금리 조정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결정하는 조직이 바로 FOMC입니다. 이것이 26일이기 때문에 맥시멈 목요일 때까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조정의 가능성,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현재 새벽녘에도 어제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385포인트, 나스닥에 13,768포인트 보였고요. 다우존스는 1.3% 450포인트가 빠진 34,265포인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정확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를 한번 보게 되면, 유럽 증시도 한번 보게 되면 대다수의 폭락으로 2% 정도 하락을 보였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시장은 북미 위주로 2%대의 하락을 보이고, 아시아 증시 역시 나쁘지 않아 보이는, 그럼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 주 정도, 그래서 저는 화수요일 정도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HLB에 있어서 옳지 않은가 하고요. 현재 금요일에는 대부분이 거래량이 좀 바닥을 형성을 했었는데, 과연 월요일 새벽녘에 유럽과 미 증시 하락에서 개파락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 분명히 투매도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격동의 한 주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어찌 될 것인가 걱정보다는 저점 매수 또는 자금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아예 HTS, MTS를 끄고 시장을 그냥 보지 않고 일상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길이 아닌가.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흘러서 잘 마무리가 되고 반등의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시장을 보게 되면 심적으로, 심리적으로, 멘탈적으로 대단히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래서 한 세 가지를 언급을 이제 썸네일에 했는데요. 베트남의 지연 이유는 가볍게 약파법 어쩌고 한 거, 그리고 주식의 매도법, 저항과 지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다루어 볼까를 합니다. 주식 강좌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2000년대 초 215페이지에 해당하는 대략 총 매매 방법이요. 대단히 많습니다. 총 60개, 50가지의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한 20여 가지, 때로는 10가지로도 이렇게 꼭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식구님들이 적용 가능한 그렇기 위해서는 기술적 분석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감이에요. 그러나 최소한 그러면 저항이 무엇인고 지지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지만 영상에서 이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1월의 네 번째 주의 시장의 흐름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려지고 있는데 좋은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도 좋다. 아니면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끄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일요일 오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